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FA 시장에서 팀을 찾지 못했던 김하성 선수가 드디어 새 둥지를 찾았습니다. FA 미아서를 일축한 김하성이 성공적인 재수를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제프 파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하성이 스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에 2,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420억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요, 김하성 선수 올해 연봉 1,300만 달러를 받고요, 내년에는 1,600만 달러를 또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325타석 이상 들어서면 인센티브로 200만 달러를 또 추가로 받는 조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성적 부진에 더해 어깨 수술까지 받은 김하성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시즌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때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낼 수도 있다고 바라봤었던 김하성입니다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 역시 부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의 이 부상 상태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고 장기 계약을 주는 것을 따라서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템파베이는 올 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을 선언할 권리를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 줬고, 김하성 선수도 올해 건강하게 또 한 시즌을 치를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장에 나와서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김하성의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는 지난해 원하는 계약을 따내지 못했었던 벨린저, 스넬, 체프먼, 몽고메리 등 여러 선수에게 옵트아웃이 포함되는 이 재수 계약을 안겨줬었는데요. 벨린저와 몽고메리는 부진한 성적으로 옵트아웃을 하지 않고 팀에 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 스넬과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각각 FA를 통해서 5년에 1억 8,200만 달러, 연장 계약으로 6년에 1억 5,100만 달러의 잭팟을 터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계약도 이들과 비슷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템파베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또 스몰마켓 구단 아니겠습니까? 올해 템파베이의 예상 선수단 총 연봉 9천만 달러 가량인데요.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템파베이보다 돈을 덜 쓰는 구단은 어슬레틱스, 화이트삭스, 피츠버그 등 세 팀에 불과할 정도로 진짜 돈을 많이 안 쓰는 구단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구단 수뇌부의 뛰어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이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팀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강팀을 유지해온 팀입니다. 이 템파베이는 현재 이 다저스의 야구 부분 사장인 앤드류 프리드먼이 단장으로 부임했던 2006년 이후로 이 팀 체질 개선에 나섰고요. 이후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실제로 팀명을 데블레이스에서 레이스로 바꾼 2008년 이후로 따져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템파베이보다 높은 승률을 거둔 팀은 다저스와 양키스 이 두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템파베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았고요. 이 최지만 선수가 템파베이 소속으로 있었던 2020년 단축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 무대에 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지구 4위에 머물렀습니다만 여러 악재 속에서도 80승 82패 5할 승률 근처에서 시즌을 마감하는 저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올해도 사실 어려운 지갑 사정 속에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보강을 이어갔고 가장 약한 골이었던 유격수 포지션을 또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대표 스몰마켓답게 이 김하성 선수의 올해 보장 연봉 1,300만 달러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하성 선수가 최고 연봉자라는 건데요. 김하성 선수의 2년 2,900만 달러 계약 규모 역시도 이 템파베이가 1999년 외야수 그렉본과 맺은 4년에 3,400만 달러 계약 이어서 구단 역사상 야수 FA 2위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999년으로부터 지금 26년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야수 부문에서 좀 큰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사실 템파베이가 김하성 선수의 거는 기대치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하성은 지난해를 끝으로 샌디에이고와 4년에 2,800만 달러 계약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올해 800만 달러짜리 상호 옵션이 있었습니다만 김하성 선수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시장에 나와서 더 큰 계약을 노렸죠. 이 결과적으로 김하성 선수가 옵션을 거부한 거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평균 1,450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옵트아웃을 통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은 보장 연봉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3수까지도 나설 수 있는 이 안정성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다라는 것, 선수 친화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이 유격수 자리를 어쨌든 메웠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템파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윌리 아담에스에 이어서 유격수 최대호 중 하나로 꼽혔던 김하성 선수를 2년에 2,900만 달러에 품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행운입니다. 이 현지에서도 많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깨 부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스몰 마켓인 템파베이가 김하성 선수의 행선지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템파베이가 김하성 선수의 예상 행선지로 꼽히지 않았었던 이유도 사실 FA 시장에 큰 돈을 쓰지 않는 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템파베이가 또 김하성 선수에게 2,900만 달러의 계약 안겨준 이유 역시 유격수 포지션의 보강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 냅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상 이사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템파베이는 지난 2022 시즌을 앞두고 이 차세대 야구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특급 유망주 유격수였죠. 이 완더 프랑코와 11년에 1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이 불미스러운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기한 행정휴직 처분을 받았고요. 이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퇴출 처분을 받게 됐거든요.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졸지에 유격수 포지션에서 미래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 호세 카바예로와 테일러 월스 등 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만 기대에는 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바예로 선수는 44도루를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도루 왕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타율이 2할 2푼 7리, OPS 0.630으로 타격 생산성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월스 같은 경우에도 타율이 1할 8푼 3리, 1홈런 14타점, OPS 0.529에 그쳤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템파베이는 이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OAA 마이너스 2점으로 리그 전체 20위에 또 머물렀었단 말이죠. 마이너리그에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 유망주 랭킹 9위를 차지한 유격수 카슨 윌리엄스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메이저리그까지는 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더블A를 밟긴 했습니다만 아직 컨택 부분에서 조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마이너리그에 묵힐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가 메이저리그에 안착하기 전까지 스탑갭,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유격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김하성 선수가 좋은 활약으로 다시 FA 시장에 또 나가게 된다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 오퍼를 김하성 선수한테 주면서 지명권도 또 챙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 샌디에고가 또 김하성 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를 곧바로 트레이드하면서 유망주를 얻어낼 수도 있으니까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걱정되는 부분도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올 시즌 내내 홈으로 써야 할 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템파베이는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서 홈구장이었던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이 날아가면서 올 시즌 내내 이 대체 구장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양키스의 이 싱글 A 구장이자 이 스프링 캠프 구장인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한 시즌 동안 대여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스타인브레너 필드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카나 필드와 달리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 구장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플로리다의 무더위 그리고 갑작스러운 우천 중단 등 기후로 인한 여러 악재와 싸우면서 이 컨디션 관리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타인브레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양키 스타디움이랑 굉장히 또 비슷하더라고요. 좌중간이 깊고 우중간이 짧은 이 좌타자 친화 구장인데요. 원래 홈으로 쓸 예정이었던 트로피카나 필드는 좌측 담장이 짧아서 이 우타자인 김하성 선수에게 유리한 환경이었겠습니다만 스타인브레너 필드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더불어서 또 습한 날씨가 타구를 뻗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조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모두 부차적일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의 페코파크,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친화 구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4년 동안 뛰면서도 리그 평균 이상의 이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샌디에고 시절처럼 유격수로 내야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공격 측면에서도 평균 이상의 기여도를 보여준다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최근 3시즌 동안 평균 3.5승의 승리 기여도를 올린 선수입니다. 부진했던 지난해에도 풀시즌을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2.6승을 거두면서 주전 선수로서의 역할은 또 충분히 해냈다라는 건데요. 건강하기만 한다면 사실 뭐 김하성 선수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좋은 계약을 또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현우 위원님께서는 이번 계약, 이 김하성 선수의 계약 혹은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옵트아웃이 포함된 이 충분한 계약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약 구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이 사실 완더 프랑코의 연봉이 빠지면서 이 잉여 어쨌든 계약금이 남은 상황에서 그거를 가장 필요한 포지션인 유격수를 보강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하성 선수와 템파베이 계약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그 의견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